잘못된 학폭위 처분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답답한 심정에 저희 법인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새 또 많으시잖아요. 네. 잘못된 학폭위 처분을 받았을 네. 때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행정심판, 하나는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판단하는 곳이 다르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교육청 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를 스스로 다시 한번 이제 이의 신청해서 불복하는 단계인 건데, 행정소송 같은 거는 그 교육청 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제 법관한테 재판을 받는 거가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 중에 또 하나가, 재판이 열리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기일에 출석해서 이제 변론도 하고 네. 뭐 서면도 제출하고 이런 재판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인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판 과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서류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불러서 진술할 뭐 절차가 열린다든지 뭐 구두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각각의 사안마다 되게 많이 다른데,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좀 더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리라는 거는 법관이 더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제 판단을 받는 걸 좀 권하는 거고, 또 반면에 좀 합리적인 무언가 결정을 기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치처분 수위를 높여야 된다든지 낮춰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말을 해야 될 때, 법원에서는 교육청에서 내린 처분을 어떻게 바꿔줄 수는 없어요. 성권분립에 좀 약간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치 처분을 변경해 줄 수는 없어요. 법원은 단지 위법 부당하다 아니다만 판단을 하고 취소할지 아닐지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다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뭐 사모처분이 나왔던 사례이다. 그런데 갑자기 얘는 뭐 전학가라 8호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결정해서 최종 결론이 행정심판에서 나오게 돼요. 내가 어느 경우가 더 적합할지는, 그러네.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는 게 좀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해가지고 판을 뒤엎은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김 변호사님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맞아요. 다희 변호사님이 좀 활약했던 최근에 한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 사례였는데, 운동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교실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철수도 이제 친한 친구 4명이랑 같이 이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민호라는 친구가 나도 같이 가 하면서 이제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근데 좀 안쓰럽긴 하죠.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 무리에 이제 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호가 따라오는 상황에서 철수가 안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평소에 좀 민호에 대해서 껄끄러운 감정이 좀 있었나 봐요. 뭔가 내가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심 나는 조금 불편한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민호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가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주주주 따라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재차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과 이제 뭐 기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일부를 이제 가지고 민호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례였거든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따라오는 입장에서는 속상했을 수도 있겠다. 심지어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내가 자백을 한 부분이잖아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고, 이 따라오지 말라는 재차 말한 그 부분 때문에 정신상 피해를 입었으니 이것은 학교폭력이다 라고 해서 1호 사면사과 조치가 나왔던 그런 사례였고, 이게 진짜 학교폭력 같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사과하고 했을 때도 전혀 학교폭력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교육적으로 친구가 마음이 불편했으니까 사과도 하고 했던 건데, 이게 결과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사과 정도는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라고, 그냥 사과하면 너도 뭐 생기부에 남는 것도 없고 앞으로 또 학교폭력 할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문이 들잖아요. 과연 이런 행위를 학교폭력으로까지 의유를 해야 될 일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학교 생활하면서
한 번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을 애가 누가 있을까. 도의적으로 다 사과의 표시까지 하고 달래주고 싶다는 표현까지 다 했는데 별도로 뭐 학교폭력 조치를 받아서 특별히 선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도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행정 심판을 할 거냐 소송을 할 거냐 그것도 의견이 같았던 것 같아요. 행정 소송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이 자체에서 저희가 판단을 받고 싶었던 거는 이 따라오지 말라고 반복한 행위가 과연 학교폭력 개념에 이제 포섭시킬 수 있는 건지 그 자체를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제3의 법관이라는 객관적인 그런 인물을 통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게 정말 법리적으로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걸 권해드리고 집행정지부터 이제 착수를 시작을 했는데 집행정지가 뭐냐.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걸 다투고 싶은데 1호 서면 사과 조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과를 안 할 수 있게 뭔가를 멈춰놔야 되는데 그거가 집행정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근데 서면 사과 같은 거는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며칠까지 사과를 하세요라고 조치결정 통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거를 받아야 사과를 하지 않고도 다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장치가 되는 거죠. 이행 안 해버리면 그 이행 안 한 것 때문에 생기부에 그냥 기재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 맞았나요? 교육지원청도 그냥 가만히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순순히 물러나질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여러 차례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가 됐을 때는 이제 취소 판결을 저희가 받아서 네, 그 부모님과 아이의 명예도 회복하고 학폭위 처분을 네. 그렇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1호에서 3호 받는 분들은 그래도 되게 경미하고 생기부에도 안 적히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행정소송 심판이 쉬운 단계도 아닌데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에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이 1호든 3호든 간에 그 내용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피해자가 된 그 학생 측에서 경찰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미 학폭 처분 내용을 사실관계를 깔아놓고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확률이 낮다고 해서 내가 이건 포기해야지? 이건 조금은 저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들고 한 번쯤은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내가 학폭위 처분을 불복하고 싶어 했을 때 어떤 절차를 좀 겪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회의록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진술 절차를. 그럼 그거는 다 회의록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날 나의 상대방 학생은 어떤 진술을 했고 관련 학생들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주장할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진짜 사활을 건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온 진술부터 자료들 다 검토해본다. 그게 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신청하면은 바로 탁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회의록부터 빨리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챙기셔야 되는 게 기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문서가 있어야 돼요.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문서를 내가 받게 되면은 그 처분이 있는 거를 내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90일 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 처분이 어쨌든 있었으면은 그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180일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처분 문서를 수령해서 90일이 도과했으면은 그 기한이 도과한 셈이 돼버려서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그게 적법한지 어쩐지 여부를 떠나서 바로 그냥 각하가 되는 판단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기한 내에 제기한 것만 적법한 불복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걸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어쨌든 아까 서면사과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정지를 하려면은 그 이행 기한 내에 정지 결정까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당장 신청한다고 막 내일 결과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면 미리 상담도 하시고 해야 되는 거지 임박해서 오시면 변호사들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행을 하고 다퉈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진행 스케줄을 짜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심판이든 소송이든 간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감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좀 뒤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현저하게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은 혼자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한테 좀 의뢰하셔서 좀 검토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잘못 대응해서 우리 아이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된 건 아닌가 자책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세요. 근데 지금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너무 지레 포기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전과 달리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바늘 구멍에 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상담도 해보시고 도움도 청해보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다. 네,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요? 바늘구멍에 실 들어간다. 실 들어간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